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의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의 투자 스승이자 인생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길 자신의 모든 투자 원칙과 투자 결정 등은 벤자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벤자민 그레이엄은 지금도 존경받고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원래 제 채널이 투자 관련된 채널은 아니지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고 점점 수입이 떨어지는 은퇴 후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하셔서 혹시나 주식이나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우며 가치 투자 이론을 만든 인물입니다. 제자로는 월터 슐로스와 워렌 버핏이 있는데 버핏은 그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극찬하여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94년 영국 런던에서 사업가 아버지 아이작 그로스바움과 어머니 도라 사이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영국에 남은 가족들의 사업은 쇠퇴했으나 그레이엄의 아버지의 사업 수완은 뛰어나서 사업은 번창했지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일찍 사망해 집안이 심한 위기를 맞았으나 어머니 도라의 강한 생활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장성하여 세일즈로 첫 직장을 시작했으나 이내 별다른 재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직장에서 무능한 직원이 부모를 잘 만나 승승장구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이가 망하는 걸 보고 세상 일은 알 수 없다고 회고하였기도 하죠. 그러다 직장에서 큰 돈을 받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사모펀드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록펠러 그룹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건드려 결국 그 회사의 자본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도록 만들기도 한 전설적인 인물로 회고됩니다. 그는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등의 유명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과는 그가 교수로 있던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이 버핏을 총애했다기보다는 버핏이 스스로 그의 제자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수익조차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버핏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하여 충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대로 남을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들을 투자 상황과 비교하여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가격 변동은 투자자에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고 급상승할 때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배당 수익과 회사의 영업성과의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그레이엄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변할 때가 있기에 회사의 가치나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급 하락한다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도에도 원칙이 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50% 정도 오르게 된다면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또한 매수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매도하라고 하죠. 즉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을 창시한 사람답게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데요. 여기서 버핏과 이해 충돌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버핏의 말에 따르면
주가는 바닥에 머물러 있지만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배당을 집행하는 기업이라면 내재 가치에 어울리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라고 하죠. 이 부분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안전함을 추구한다면 그레이엄처럼 투자하고 약간은 공격적으로 큰 성과를 얻고 싶다면 버핏처럼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레이엄은 중단기적인 투자, 버핏은 초장기적인 투자 성향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예측하지 마라. 1973년도는 세계적으로 주식 호황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말을 하죠. 시장이 지금처럼 좋을 수 없다. 모든 자산을 털어 주식을 사야 한다. 그는 그렇게 예측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는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1974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모든 주식의 가치가 90% 이상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이렇듯 당대 최고의 예측가도 한치 앞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다면 대공황이 와서 주식 가격이 빠진다 해도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30%의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전량 매도를 하나요? 물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고려해 봐야 하지만 우리는 이 기업들의 가치를 알고 있고 가격은 다시 돌아오며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측으로 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올인은 패망의 길이다. 분산 투자를 하여라.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그중 몇 개의 가격이 내려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회사 각각의 주식에 대한 복잡한 분석이 없어도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전기차 혹은 배터리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산은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테슬라 혹은 배터리 회사 하나를 분석하여 그곳이 무조건 잘 된다 하여 올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보면 테슬라에 올인한 것은 조상이 도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막 생긴 그 당시 전기차에 투자할 때는 10만 원씩 10개의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9개의 주식이 성공 못하더라도 1개의 테슬라 주식으로 원금보다 훨씬 높은 부가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테슬라 주가가 100원이었던 시절 100만 원을 올인하였다고 가정하면 지금 가치가 36만 원이니 대략 3,600배로 36억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투자하였다면 3억 6천이죠. 근데 만약 테슬라가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성장을 하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테슬라에 몰빵한 사람은 원금마저 다 잃어 영원이지만 10만 원씩 분산 투자한 사람의 수익은 여전히 3억 6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올인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한 비밀. 그레이엄은 이 비밀에 대해 딱 한 가지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나만의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만들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 하나뿐이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분석하여 투자를 해놓고서는 불안한 감정 혹은 기쁜 감정에 의해 내가 세운 원칙을 무시하고 매도 혹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은 내가 분석해보니 50% 정도는 오를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팔지 않겠어. 라고 다짐해놓고서는
10%의 손해가 발생하면 불안함에 바로 매도를 하게 될 때도 있고, 혹은 이 주식은 이 가격 올 때까지는 사지 않고 기다려야 해 라고 원칙을 세워놓고서는 가격이 매일 오르니 나만 손해보는 건가 싶어서 덜컥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 투자를 하게 되면 원칙이 없는 투자이기에 기준이 없어지고 결국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칙을 세웠다면 감정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투자하는 실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영리한 투자자란 이런 투자자이다. 그레이엄은 영리한 투자자를 이렇게 정의하였는데요. 영리한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팔고 있는 약세장에서 매수하고 모두가 사고 있는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이다.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정에 치우쳐서 까먹게 됩니다. 약세장이 오면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강세장이 오면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식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들 어렵다 하는 시기에 가치 있는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모두들 호황이라고 할 때 익절하여 수익을 보길 바랍니다. 7번째, 현명한 투자란?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란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투자 원금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상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투기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차트를 보면서 급상승하는 주식에 올라타 수익을 보려 합니다. 일명 초단타 기법인데 물론 운이 좋으면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투자만 반복된다면 결국 원금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가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놓은 후 이런 초단타를 해보는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확천금을 위해 초단타 형식의 기법은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치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본질과 가치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사 한 줄 읽고 투자하는 것을 옳지 못한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스승이자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명언을 통해 투자에 대한 방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을 잘 알지는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레이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가치 있는 기업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내 자산을 나누어 분산 투자하고 감정에 따라 투자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되새겨서 실력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의 노후 자금도 은퇴 후의 삶도 완벽히 바뀔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 중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50년 전부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온 사람인데 그의 현재 자산은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택시기사였고 벌어들인 수입의 80%를 삼성전자에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기에 무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는 삼성의 가치를 보았고 감정에 치우치는 매도가 아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매도를 통해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중 80%를 저금한다고 하면 월에 240만 원을 저금하게 되고 이를 50년 동안 한다면 240만 원 600개월입니다. 그럼 원금은 14억이며 이자를 조금하여서 15억이 조금 넘는 수준일 것입니다. 물론 주식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같은 240만 원이지만
50년 후에는 14억과 140억이라는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